네,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모 씨에 대해 전문기관의 정신감정이 실시됩니다. 감정은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60만 명을 넘어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살인사건 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죄질이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심신미약이라는 저희가 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그 결과가 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된다면 너무나 이게 피해자 입장에선 유가족도 그렇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열흘 정도 지금 10년 정도죠. 10년 예. 정도 뭐 우울증 약을 먹어왔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네. 아마 이제 그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법률상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의학상 개념이 아니라요. 법률상 개념. 법률상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분열증이 심한 경우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다음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의사를 제대로 잘 결정을 못하는 걸 갖다가 심신미약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어떤 약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비를 변별할 능력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 주치폭력 같은 게 그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심한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예.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신의학상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신적 능력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동기 뭐 할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이 심신미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진단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나 과정, 동기, 그다음에 법원에서의 어떤 그 피고인의 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감정을 해야 될 텐데 네. 법원이 감정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최장 한 달 동안 감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우선 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하면요. 지금 공주 치료감호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정신이 심신미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많게는 말이죠. 적어도 2주 정도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진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 상태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진단을 내리면 그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참고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심신미약인지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판사의 재량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은 아까 왜 법률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다만 기속은 되지 않지만 네.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결과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만연히 배척하지는 않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문제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다는 건 예. 그만큼 공분하는 그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연예계의 연예인들도 같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전에 앞선 그 조두순이나 강남역 화장실 사건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사례가 굉장히 공분을 샀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예. 굉장히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를 보면 말이죠. 어떤 그 살해 방법이라든가 예. 또 살해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두가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뭐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또 저거 뭐 지금 감염받으려고 하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며칠 그렇습니다. 만에 말이죠. 이런 건데 사실은 저번에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제 감경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어떤 그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어떻게 술을 먹었다가 전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벌이게 됐을 때 이런 경우인데 정말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예. 그런데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치밀했잖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그것은 오히려 일부러 술을 먹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분열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처음에 또 얘기를 했다시피 이번에 그 사건은 사실은 정신병하고는 관계가 없는 어떤 계획적이고 이런 어떤 치밀한 범죄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것이 이제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 한쪽에서는 사이코패스 아니냐. 근데 사이코패스하고 우울증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심신미약하고 심신상실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그런데 범죄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지 않고 뭔가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참 얘기 입으로 올리기도 참 그런데요. 담당이조차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보니까 얼굴 쪽에 네. 집중적으로 글쎄요. 그 자상이 생겼죠. 그 네. 수차례 그 공격 때문에 네. 자신의 생각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어떤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죠?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PC방에서 그렇게 큰 어떤 그 언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좀 기분 나쁘게 한다. 뭐 예.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시비가 있다가 경찰들이 출두를 해서 달래가지고 집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를 한 3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 PC방에서.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흉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했다기엔 너무 좀 우발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건 이제 분노 예. 범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심신미약 아까 얘기한 정신이 혼미하니 정신이 없느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은 멀쩡한데 상당히 범죄적 경향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사이코패스라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동생의 공범 여부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피해자 측에서는 아버지가 왜 키도 크고 또 검도 유단자였기 때문에 예. 좀 이상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글쎄요,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범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희자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잡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팔을 잡았- 예, 네. 팔을 잡았는데 그걸 말리려고 잡은 건지 아니면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잡은 건지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잡고 있었다면 근데 이제 폭행하려고 하는 거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준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처음에 최초 발표하기는 경찰에서 이 공범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도 사실은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물론 이제 경찰서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건장하단 말이죠. 네. 190cm가 넘고 그다음에 검도까지 했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팔을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뭐 말렸든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이든 간에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몸을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결과에 어쨌든 동생이 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 감정을 실시해 봐야 이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도 그렇고 이런
끔찍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애를 써야 할 것이고 또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도 답을 내놓을 텐데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심신미약자를 감경하는 이유는 예. 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했던 거는 책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을 좀 감경해주거나 또 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그것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예. 내지는 법원에서도 엄밀히 이번에 뭐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이나 뭐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네. 한다니까 그것들이 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심신미약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심신미약이라든지 뭐 술 먹었다든지 뭐 약물에 취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렇게 어떤 감경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게 악용돼서는 안 될 거예요. 예, 악용을 이제 방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학부모 단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2조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2조 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엄청 큰 그리고 돈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유치원에 학생 1인당 약 29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에서 주는 겁니다. 예. 이제 학부모가 내야 될 돈의 일부를 누리과정이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제 양육을 한다는 일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들어갔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차적인 그 감시기관이 시도교육청이거든요.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감사를 안 한 거예요. 어디에 쓰였고 투명하게 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감사를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유착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듀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회계 시스템, 국가 재정 회계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립유치원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한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올해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감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교육당국과 어떤 보육당국이 방조 내지는 어떤 그 사립 유치원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행정소송까지 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많은 유치원이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지금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또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 정부죠.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 산하 5개의 어떤 교육청 여기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또 정보 공개도 하고 요청하고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네.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어떤 부패한 부분을 들춰내려면 네. 어쨌든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애를 네. 써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를 또 문제를 제기했다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못 그러게 된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보육 대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내 아이만 왕따를 당한다든지 예. 사실은 거기서 이제 또 못 다니게 되면은 다른 데로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4곳 중에 3곳이 사립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예. 이 사립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너무 이 사립 유치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2012년이 돼서야 이 보조가 이루어진 거고 그 전에는 말이죠. 전적으로 이 사립 유치원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거기서 돈도 마련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012년까지는 우리 힘으로 다 해왔다.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랬는데 2012년부터 돈 뭐 조금 주고서 우리를 모든 것을 뭐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공립 유치원을 좀 늘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감시나 감독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를 좀
해석시키려면 다시 감시 감독을 하려면 상당히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의 보조라고 하는 것은 꼭 재정적인 어떤 보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혜택도 주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어떤 보조적으로 네. 그런 그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동학대 참 안타까운데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포의 한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경찰이 그 신상을 공개한 맘카페 회원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죠. 그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네. 원래는 처음에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 학생의 말이죠. 거기서 처음부터 신상을 공개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모가 제기한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다른 처음에 사람이었고. 그 댓글로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어린이집 여교사의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그다음에 실명만 공개 아니라 사진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컸던 거예요. 사실은 이모는 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다 올린 건 맞아요. 최초로 글을 올린 올린 사람입니다. 것이고요. 예. 최초로 올린 사람인 건 맞는데 이 댓글이 문제예요. 항상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사진하고 실명을 공개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이모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물을 뿌렸다는 말도 나오고 폭언을 했다는 말도 나와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이모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어린이집 교사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어떤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또 어린이집이 뭐 피해를 받는 거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 내몰리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어떤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댓글에 네. 실명하고 사진 공개한 사람도 뭐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실명하고 사진 공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그래요. 이게 쉽게 부를 때. 처벌 수위가 크진 않죠. 그것이 만약에 허위로 올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허위일 벌금이고, 경우에? 거짓말일 경우에 만약에 참말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네. 크군요. 지금 이 사람을 이제 찾고 예. 있어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유족 측에서 고소를 했어요. 네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출전했군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을 찾으면 처벌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이 이모에 대해서도 어쨌든 네. 폭행죄라든가 내지는 모욕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랑 이모 측에서 진실 공방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수사를.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예. 그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이모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과도하게 원장님이 그렇죠. 이렇게 뭐 질타를 했다. 예, 이모 네. 얘기는 또 뭐냐면 이 어린이집 원장이 예. 또 뭐 해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질타를 하는 바람에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감싸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혼낸 거다. 원래는 해고할 마음도 없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직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참 이거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네. 아까 그렇죠. 또 호러머니에다가 결혼을 또 앞두고 있던 글쎄 분인 말입니다. 것 그래서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아프더라고요. 사건들이 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사건 사고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이제 그 젊은 그 아르바이트생 그렇죠. PC방에서 말이죠. 그것도 예.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 여교사가 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사람이 좋았대요. 네.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정도면 좀 참고 견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참 들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호 맞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저희가 자세하게 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